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그리고 청산금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용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용어이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에 속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비례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먼저 비례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비례율을 도출하는 산식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참고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은 조합 설립 동의서 서식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라는 것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의 제3항과 관련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 제8조는요, 시행령 제30조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요,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35조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법 제35조는 조합 설립 인가 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는 2019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이해라는 책자에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발 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이 개발 이익률이라고 하였을 경우에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용어라는 거 누구라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례율은요, 일종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모 자리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 자리 잡고요,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비례율은 1번,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은 2번, 총사업비는 3번,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은 4번을 부여하여서 잠시 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화면을 건너뛴 다음에 이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3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은요, 바로 조합 설립 동의서가 3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부터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 이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합 설립 동의서에 관련된 3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인 조합 설립 동의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3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3쪽 중 제1쪽, 즉 첫 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지 먼저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1번은 동의자 현황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관심을 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였고요. 제2쪽으로 넘어갑니다. 제2쪽은 동의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비례율 산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이걸 방금 전에도 보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도 다시 볼 테니까요.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제3쪽 윤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요. 바로 동의서의 3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 제3쪽, 즉 마지막 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비례율 산식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앞서 보았던 비례율 산식 다시 여기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였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였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비례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은 일명 개발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 자리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자리에는 2 빼기 3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뺄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용어만 활용할게요. 총 수입 빼기 총 사업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수입인 2번 빼기 총 사업비인 3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라는 것은 총 지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지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뺀 결과값이 총개발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서서히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있죠. 총개발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라는 것은요, 바로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그럼 청산자의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바로 자산이라는 것이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겠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흔히 종전자산 평가 총액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더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 총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투자 원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개발 이익을 투자 원가로 나눈 그 결과 값을
개발 이익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율, 개발 이익률이라는 것은요, 사업 완료가 다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공인가 이전 고시 후 청산할 때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제시되는 이 내용들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들도요, 자주 사용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비례율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2번 이후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 이걸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산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의 총수입입니다. 2번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총수입은 세 가지로 구성될 텐데요.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일반 분양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줄여서 조합원 분양은 조분, 일반 분양은 일분이라고 불린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분 수입과 일분 수입에다가 임대주택 매각금까지 전체를 더한 그 결과값을 줄여서 총수입, 늘려서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달리 말하면 자산의 총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는 거요.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종후 자산 총액이라고 말입니다. 즉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나는 조합원의 자산 총액입니다. 이러한 조합원 분양 수입은요, 분양 신청 조합원의 분양 예정 자산 평가 총액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원 분양 수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은 바로 일반 분양 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조합원 분양 수입이든 일반 분양 수입이든 용적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 먹어야만 조합원 분양 수입이나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개발 이익률인 비례율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용어 조금 까다로우면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보고 또다시 듣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 3번 총사업비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지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출한 총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현장에서는 정비사업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비 사업비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즉 정비 사업비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공유지 매입비도 있을 것이고요. 보상비도 있을 텐데요. 보상비 안에는 바로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혹은 하지 못한 청산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청산금도 있을 것이고요. 주거 이전비도 있을 것이고요. 영업손실 보상비 등도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도 있을 것이고요. 조합 운영비 등의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요. 인허가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용역비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비사업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어때?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총수입과 그리고 3번에 해당되는 총사업비의 차액이 뺀 값이 총개발이익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개발이익도요, 청산 과정 중에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서 자녀 재산이 남았다면 분배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4%입니다. 소득세 14% 더하기 지방소득세 그것의 10% 그럼 1.4가 되겠죠. 예, 합친 15.4%가 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배당 소득세를 문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녀 재산이 많이 남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예, 고급화를 위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거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쓸데없는 고급화를 하면서 예,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은 좋겠지만 말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4번 분모 자리에 잡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입니다. 얼핏 들을 때는 복잡한 것처럼 들립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전자산 평가총액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는 감정평가총액, 투자원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 일과요. 그리고 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 일은 서로 상이하다는 거에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기준 일은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에 해당하고요. 종후자산 평가 기준 일은요, 분양 예정 자산 평가 기준 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혹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요,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정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조합에서는요,
공시지가를 활용하여서 그 추정치를 도출하는데요. 공시지가 곱하기 보정률이라는 이름으로서 120%에서 130% 내외를 곱하여 그 추정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또한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곱하기 130% 내지는 150%를 하여서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이해하려고 든다면은 조합과 조합원님들 사이의 오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조합에 가서 문의를 하고 또 조합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대화를 하신다면은 불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기에 앞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에 대해서요.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바로 총개발 이익을 투자 원가로 나눈 것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개발 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비례율을 105% 정도로 설정하여서 나머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조금 속된 말을 사용할게요. 끼워 맞추기 함으로써 추정치를 끌어냅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하면 너무 야박합니까? 그래서 5%를 더 추가해서 대개의 경우 105%로 정해두고서 나머지 값을 다시 한번 저속한 표현 사용하겠습니다. 끼워 맞추기 하여서 추정치를 끌어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례율 정리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권리가액, 분담금, 그리고 청산금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가액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신청 조합원이 출연한 종전자산의 가격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배되는 개발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적용된 조합원의 권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산식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분양 대상자별 권리 가액은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평가에 달리 말하면 감정평가액이죠.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하여서 도출한 값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1억이 나오고 비례율이 150%가 나온 경우에 있어 그분의 권리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합과 조합원님들이 합심하여서 말입니다. 일치단결하여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분담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내지 상가의 자산을 평가해서 그 차액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불해야만 하는
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값이 나타날 때는 지불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경우에서는 환급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산식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이라는 것은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 빼기 권리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분양받을 아파트 내지 상가 자산에 대한 추산액 빼기 자신이 확보한 권리가액을 하여서 그 남는 부분은 자신이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는 자신의 권리가액이 더 크니까 환급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말입니다.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액이 1.5억이라고 하였을 때, 즉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자신은 5천만 원, 즉 0.5억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분양 예정자산 추산액이 1억이라고 하였을 경우에서 자신의 권리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은 1억 5천만 원이라면은요, 자신은 5천만 원을, 즉 0.5억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므로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분담금과 청산금은요, 같은 뜻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금이라는 것은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확정되는 분담금을 청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전 고시가 있기 전은 분담금이라고 부르고요. 이전 고시가 있은 후 확정되는 경우의 분담금을 청산금이라고 부른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청산금이라는 것은요, 분양받은 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청산금에 관한 규정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76조 정산기준가격의 평가에 말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